갭 투자 정황입니다.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사진에? 문다희 씨 아닙니까? 갭 투자요? 부동산? 이 얘기군요, 지금요. 일단 부동산 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썼죠. 집값을 잡기 위해. 그래서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동산 관련된 얘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 부동한 원칙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여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화면 좀 볼까요? 저렇게 과거에 굉장히 강력하게 집값 잡고 투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최근에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졌어요. 문다희 씨 관련해서. 2019년 5월 그리고 2021 2월 이렇게 두 시점이 나오잖아요. 이때 문재인 정부 당시 아닙니까? 영등포구에 한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 구기동 빌라, 구기동에 집이 있었거든요. 이게 5억 1천이었어요. 자, 그럼 금액이 부족합니다. 2천만 원은 현금이고요. 2억 3천만 원이 임대보증금. 그러면은 뭐 전세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세를 끼고 산 거죠. 이걸 보통 갭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2019년 5월인데 당시에는 태국 거주입니다. 그러면 저 집의 거주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다른 데 살면서 임대보증금을 낀 상태로 집을 구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2021년 2월에 매각을 하는데요. 9억 원 정도 매각했다 그러죠. 차익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저 집에 안 산 상태에서 시간이 몇 년 흘러서 1억 4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갭 투자 정황 아니냐, 논란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요. 홍석준 전 의원님. 그런데요. 갭 투자 알겠습니다. 근데 논란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부동산 정책 쏟아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안 돼,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른바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 문다희 씨의 저 갭 투자 정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참, 문다희 씨가 정말 까도년인 것 같습니다. 까도 뭐 새로운 어떤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 문재인 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 기억마다도 거의 30번 정도의 어떤 각종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이 수요 관리에 대해서만 신경을 엄청나게 썼지 어떤 부동산 어떤 공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그 도심의 아파트라든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아무리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부동산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이게 그 규제를 은행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갭 투자 같은 경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시에 현직 대통령 딸이 문다희 씨가 갭 투자를 통해서 그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실거주도 않고 보유 기간이 불과 1년 7개월, 극히 짧은 기간. 이거는 뭐니면 해도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투기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사실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추론이 충분히 되는데 이런 걸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정말 그 자녀에게 완전히 다 부서지는 참 창피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일 전 의원님. 물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갭 투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분들한테 같이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놨던 시절.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던 시절. 그리고 특히나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강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이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딸로서 왜 그러면 집권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상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패널이라 하더라도 진보의 시각에서도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조금 더 저희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다혜 씨의 이슈는 뭐 사위의 이스타젯 채용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까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이 검찰이랑 별건 수사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한 대응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문다혜 씨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서는 우리 언론과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그냥 섞어주셨어요. 그 얘기를. 자, 이런데요.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은 문다혜 씨 관련된 얘기가 몇 가지 제기된 게 있는데 이른바 뭐 숙박업, 뭐 의심, 뭐 정황, 뭐 이런 거거든요. 일단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그리고 과태료 체납과 압류의 이슈에 이어서 또 불법 숙박업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 건축물이라고. 숙박업소에 얼마나 이용되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대통령의 가족으로 흘러들어가고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그건 혹시 좀 조사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공유 숙박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으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주도도 물론이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아마 조사해서 발표를. 어제 서울시하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수사를 할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문다혜 씨 관련해서 지금 여러 건이에요. 지금 음주운전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돼서 불거졌죠. 그리고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숙박업, 이게 불법 숙박업 운영한 거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앞서서는 이미 이제 전 남편과 관련된 취업 관련된 의혹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갭 투자 관련된 의혹까지 또 나온 거 추가됐어요. 이렇게. 홍석준 전 의원님. 특히 이제 불법 숙박업 의혹도 꽤 많이 지금 국감에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불법 숙박업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어떤 부동산 어떤 투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어떤 불법 숙박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어떤 뭐 영리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어떤 과세 대상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 말고도 지금 현재 또 환치기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태국 태국 쪽에서 있습니다. 뭐 돈의 어떤 흐름 이런 있습니다.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영 의원께서 이게 검찰이 별건 수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구자건 의원이 관련된 의원실에서 뭔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받아서 거죠. 이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 문다혜 씨는 참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많이 끝도 없이 이런 어떤 사안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전혀 뭐 사과했던 그런 아직까지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입장이나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모처럼 SNS에 올린 글이 이제 책 소개, 책 소개. 줬으면 그만이지. 이런 책 소개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어떤 자녀에 대해서 비록 관연한 자녀를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 의원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은 입장을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입장 낼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음주운전 사건이 있을 때 예. 사실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타이밍은 지난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건들의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내는 거는 적절하진 않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문다혜 씨 이슈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통해갖고 나오는데 예. 과연 그 문대혜 씨의 그런 정보들을 어떤 경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수를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궁금하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문다혜 씨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는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수사기관과의 뭔가의 모종의 협약이 있었지 않을까에 대한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 전 정권의 대통령 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뭔가 의도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슈를 어떻게든 맞대응하기 위한 물타기로 문다혜 씨를 희생양으로 잡은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마녀 상황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내용까지 좀 추가해 주셨습니다.